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만, 저와 같은 미혼 여성이 알아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 용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계획에 관한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가족계획은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족계획하면 무조건 어린이를 낳지 말자는 것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계획은 알맞는 나이에 적당한 터울을 두고 알맞는 수의 어린이를 낳아서 잘 길러보자는 것이죠. 가정의 생활 환경이나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힘에 겨웁도록 자녀를 많이 두거나 터울을 무시해버리면 부모들의 고생은 고사하고 자녀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기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족계획은 꼭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보시고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마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3335,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랄까요? 어머니와 아기의 생리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조건에 관한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22살에서 24살 사이에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4살이나 25살에 첫 아기를 보고 3살 터울로 둘째 아기를 27이나 29살까지 낳고 셋째 아기를 30살에서 32살까지, 즉 35살 이전에 아기를 낳는 것이 생리적으로나 정신의학상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살에서 35살 사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에게 또 물어볼까요? 물론 연령이 22살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35살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산모의 생리적 조건으로 충실치 못한 아기를 낳게 됩니다. 8달 반이란 말도 있지만 이런 조산이 심하면 죽는 아기를 낳는 사산의율이 통계상 많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기를 기른다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기에 아기를 낳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네, 가족계획도 좋지만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아기나 어머니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고 마는군요. 여러분, 알맞는 시기 22살에서 24살에 결혼해서 35살 안에 하길, 저도 24살을 넘기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3년 터울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볼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가질 때 어머니의 몸속에 제일 처음 아기의 크기는 분필가루만한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적은 것이 자라서 280일 후가 되면 3000g의 무게가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30억 배나 되는 셈입니다. 다시 어린이를 낳아서 1년간 젖먹여서 기르면 약 9000g이 됩니다. 이것은 처음 임신했을 때의 90억 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다 어머니의 몸에서 아기가 나누어 가는 거니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다음 아기를 낳아야 어머니의 건강에도 좋고 아기의 건강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기도 대소변을 가릴 정도가 된 다음 동생을 보는 것이 자녀 양육상 좋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하나머니가 몇 명의 아이를 이상적으로 사랑하면서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첫 아이나 둘째 아이까지는 아주 이상적으로 잘 기르는 어머니들도 셋째나 넷째 아이부터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되는 대로 버려두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한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어린이를 돌볼 수 있지만 35살 이상이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린이 양육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어린이가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어린이가 있을 경우 그 어린이는 마치 인형인 듯 어머니의 장난감 구실밖에 되지 못하므로 그 아이는 그만큼 정신적으로 불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나칠 정도로 기울어지는 어머니의 정성에서 오는 아기의 생트집이나 버릇없는 투정이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335의 원칙을 아셨겠죠? 3년에 하나씩 셋을 35살 이전에 낳자는 거예요. 그럼 이 3335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전문 의사 선생님께 알아볼까요? 우선 가장 경제적이고 간편하면서도 몸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이 루프 피임법입니다. 이 장치를 없애면 바로 임신할 수 있으므로 터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3335, 즉 3년에 아기 하나씩 셋을 35살까지 모두 낳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 계획은 여러분 일생의 행복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은 결혼과 동시에 가족 계획을 하시고 늦으신 분일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곧 실천해 보십시오. 3년에 하나씩 셋을 35살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용하는 젊은 어머니가 가정효도원의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토다기를 길러낸 기록입니다. 생후 7개월이 지난 작년 여름, 이유를 알 수 없는 아기 울음에 당황한 어머니는 아기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가정효도원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칭얼거리는 아기를 달래면서 효도원은 아기가 자고 있는 고무줄을 풀고 아기 분을 꺼내서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에 찬 고무줄과 거칠은 기저귀가 부드러운 아기의 살을 상했던 것입니다. 아기의 울음이 멈추자 교도원은 기저귀와 아기 옷에 관한 책을 꺼내서 계량 기저귀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저귀는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많이 마련해서 한 번 젖으면 즉시로 갈아야만 아기의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이 기저귀는 재단할 때 끈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핀이나 고무줄을 쓸 필요도 없고
가로 채우기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에게 새 옷을 장만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아기에게 새 옷을 입히겠다는 어머니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손쉬운 아기 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기 옷이 꼭 갖춰야 할 점은 깨끗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빨기도 좋아서 자주 갈아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기 옷은 화려하고 불편한 것보다는 활동하기 쉽도록 큼직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 옷을 재단할 때 주의할 것은 소매를 붙여서 자르고 깃은 달 필요가 없으며 단추 대신에 끈을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에게는 화려한 색깔의 옷보다는 하얀색이나 또는 연한 색깔의 옷이 좋은 것입니다. 값싸고 만들기 쉽고 빨기 좋은 아기 옷을 만들어서 아기를 위주로 한 생활을 시작합시다. 아기들의 음식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토마토나 사과 같은 과일로 즙을 만드는 것입니다. 즙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깨끗하게 씻어서 강판에 가는 일입니다. 다음은 강판에 흘러내린 토마토를 체에 받치거나 헝겊에 싸서 즙을 짜내는 것인데 아기들이 먹기 좋도록 약간의 설탕을 타는 것도 좋습니다.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선, 계란의 노란자, 우유와 콩 제품들, 암죽, 감자, 설탕, 기름, 당근, 배추, 시금치 등을 매일 골고루 먹여야 합니다. 추운 토마토즙을 먹는 아기들은 대개 낯을 찌푸리고 받아먹지만은 나중에는 이 음식만 보아도 기뻐하게 됩니다. 당근으로 음식물을 만들 때는 우선 껍질을 벗겨서
잘게 썰어야 합니다. 다 썰어진 당근은 우선 뜨거운 물에다 완전히 삶아서 숟갈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삶아진 계란은 노란 자위를 내서 채에 받쳐 먹이면 좋습니다. 애기에게 음식을 줄 때는 우선 조금씩 먹여보아서 경과가 좋으면 애기가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서서히 양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여운 애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활동적인 애기 옷, 신선한 공기와 일광, 좋은 애기 음식,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